네, 안녕하십니까. 성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태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주제를 저한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제를 할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탐색적 연구에 불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는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문적으로 많은 이제 접근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기초로 해서 더욱더 많은 학문적인 그런 관심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작성한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초과 근무 단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차 소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다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 개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 개선을 통해서 즉 근무 방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제고라든지 문화의 변화, 그다음에 공직의 변화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이제 근로 문화 같은 것들까지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 제도 개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초과 근무 개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학자들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의 이게 하나의 이제 조직 문화로 관례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떠한 탐색적인 연구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특히 문헌 연구와 공무원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헌 연구 파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해 요인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특히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헌 연구 파트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개념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초과 근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사실 초과 근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렇지만 아까 남궁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러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표 1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가정 양립과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림 1에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훼손 과정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게 그림 1인데 일가정 균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직장에서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그 역할의 그 직장에 대한 어떤 역할이 기대가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일 가정 균형의 상태가 훼손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훼손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이 발생을 하고,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은 또 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갈등 상태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초과 근무로 인해서 조직 내 스트레스의 어떤 증가라든지 아니면 구성원의 이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와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일 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개선된 노동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과 가정의 어떤 양립이 가능한 상태로 저희들이 조금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고 있지는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표 2에 보시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공공 부분 초과 근무에 대한 선행 연구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채열 그 교수님의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의 비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 이제 제안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김정원 외 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과 근무를 해야지만 상급자들로부터 후광 효과를 받아서 뭐 승진에 조금 더 유리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가 제시된 그런 측면이 있고, 2005년에는 그 사회복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초과 근무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목표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그 이제 논문을 서치를 해서 그 공공 부분에서의 그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되게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뭐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또는 개념적인 연구도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서부터라도 저희들이 공공 부분의 어떤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이제 현황 분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는 기본적으로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와 같은 그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 3을 보면은 그 공무원들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시에 의무적으로 1시간을 이제 공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현업 공무원과 비현업 공무원 간의 어떤 차별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 3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의 그 지급 단가가 그 직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초과 근무 현황은 그 표 5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그 이제 인사혁신처 노사 공동연구회에서 발표한 그런 그 이제 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제가 문제 제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섹터로, 그러니까 파트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 논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이제 그 관계자분들과의 어떠한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봤던 그러한 그 초과 근무 개선에 대한 그런 관점을 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은 뭐 규범적인 측면이라든지 생산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윤리적 측면, 그리고 조직 및 인사관리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5가지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초과 근무 또는 초과 근무 개선에 관련된 그러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와 같은 정리는 표 6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은 행정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 조직 및 인사관리 관점은 이제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초과 근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그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어떤 부당 수령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도 사실 초과 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생산성 관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초과 근무 자체가 주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이제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오히려 초과 근무를 통해서 생산성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그러한 그 효과가 창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낮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초과 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산성 관점에서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및 인사관리 관점도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와 조직관리를 통해서 그 관점을 그 접근을 통해서 초과 근무에 대한 그런 개선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 업무량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무량 배정,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봤습니다. 그 사회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그 초과 근무와 관련된 뭐 재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절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초과 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한 5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방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이제 그 조금 촉박하게 그 설문을 진행을 한 그런 관계로 그 9월 6일서부터 9월 12일까지 그 설문을 진행을 했고, 그 431구의 설문을 수령을 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에 활용한 그러한 그 설문지는 총 417부로 저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표 7 보시면은 이제 설문 문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 표 8을 보시면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연령은 주로 40대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약 한 3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속 기간은 20년 초과가 약 38%, 그렇지만 15년에서 20년 사이가 6%에 불과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샘플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대표성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담보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그 설문지입니다. 그리고 직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6급에서 7급이 66%, 그리고 8, 9급이 한 30%를 차지해서 6급에서 9급 사이의 공무원이 약 한 96% 참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제가 그 제목의 부제에도 달았듯이 이제 중하위직의 그 이제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그런 결과로 저희가 그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 결과 및 이제 함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 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9를 보시면은 본 연구에 참여한 그 이제 응답자들의 초과 근무 일수와 시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그 이제 응답자들의 초과 근무는 주 평균 이제 한 2.6회 정도,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은 약 3시간,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시간, 그 다음에 주 평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 8시간, 그래서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약 한 32시간 정도 이제 초과 근무를 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 10을 보시면은 초과 근무 수당의 월 평균 수령액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만 원 미만이 약 한 35%로 최대 빈도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비해서 50만 원 초과도 약 한 15%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초과 근무 이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표 11에 그 초과 근무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그러니까 폐쇄형 질문과 제가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가지고 왜 초과 근무를 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량 과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초과 근무가 조직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승진에 대한 후광 효과, 그 다음에 수당의 생활급화라고 하는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초과 근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응답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초과 근무 수당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그런 응답자들도 계셨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던 그런 이제 응답자들도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적절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기준 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이 야근 수당과 비교했을 때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야근 수당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민간 부분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사실 이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 한 70% 정도의 응답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어떠한 개선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표 12 밑에 보시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초과근무 수당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봉의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안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봉의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수당의 단가 자체가 그 본봉에 의해서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봉이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수당의 그런 단가도 자동적으로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봉의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공무원들의 그 이제 기본급 그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그런 논의를 또 거쳐야 되는 또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현실적인 그런 접근 방법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수당의 정액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수당의 정액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당의 정액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당 자체가 사실 이제 생활급화로 이제 변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수당의 정액화를 통한 이와 같은 그 초과근무의 개선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그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기관당 초과근무의 그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과근무 수당의 그 단가 자체만을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초과근무 수당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면은 오히려 초과근무를 늘리는 그러한 그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또 조금 고민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그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표 14는 이제 초과근무 시간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발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표 15에 초과근무 축소를 통해서 생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의 어떤 그 양육 등과 같은 어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의사를 표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 효과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초과근무 개선의 정책 효과성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는데, 초과근무 개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분명하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총량제 준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평가에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착화된 어떠한 초과 근무의 조직 문화 자체가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는 또는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 효과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초과 근무 축소의 궁극적인 기대 효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표 16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표 16을 보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탐색으로 표 17을 보시면은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이제 대분류로 해서 인사제도 개선, 업무 절차 개선, 상사의 행동 규제, 그리고 기관에 대한 규제, 그리고 처벌 강화라고 하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그러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 카테고리 안에 그 각각의 카테고리와 관련이 될 법한 그러한 대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설문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그 각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응답자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성과 중심의 어떤 보수 체계라든지 기관별 총량 부과,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은 사실 선호하지 않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고, 긍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분야는 뭐 업무의 절대량 감소라든지, 그리고 업무량의 어떤 적절한 배정, 그리고 관리자의 솔선수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 수당의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뭐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담당자들이 조금 고려를 해볼 그러한 대안 또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표 17의 그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문 분석의 함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연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관점을 통해서 초과 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당위성을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본 연구에서도 발견한 그런 부분은 당위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시사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과 근무 이제 시간과 수당에 대한 그런 관리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당 체계의 어떤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초과 근무 개선 방안으로는 초과 근무 수당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수당의 정액화라든지 이러한 접근 방법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과 근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상사의 솔선수범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적정량 배정, 그다음에 부당 수령에 대한 어떤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문화적인 그런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수당 체계의 어떤 개선, 그다음에 뭐 상사의 어떠한 뭐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러한 개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문헌 연구라든지 탐색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또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탐색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지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 조금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에 그쳤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샘플링이 좀 지나치게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개선될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본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